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돈 관리 방법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600만 가정이 경제적 상황이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백만장자가 나오고 또 백만장자로 달려가고 있대요. 네, 여러분들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뭐 정해놓은 돈 관리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냥 나만의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그러면 내 노후에 충분히 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은 학자금 대출, 차 대출, 뭐 크레딧 카드 빚 이런 것에 허덕이고 계시진 않나요? 조사에 따르면 미국 한 가구당 평균 빚이 뭐 크레딧 카드는 14,000불, 학자금 대출은 58,000불, 차 대출은 31,000불, 뭐 집 대출은 20만 2천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CNBC라는 그 뉴스 방송국을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 사시면. 여기서 말하는 게 18세부터 43세까지 미국인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돈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미국 성인 중 42%가 돈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성인의 60%가 빚이 재정적 불안의 주 요인이라고 응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그걸 느끼면서도 미국 사람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미국의 30% 평균 10명 중 3명이 400불의 긴급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매달 나가는 비용 그리고 빚을 막 내다 보니까 막 크레딧 카드 빚도 있고 학자금 대출, 차 대출 막 값 내야 되니까 그걸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400불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 크레딧 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다 갚지 못해서 미니멈만 페이하고 인트레스트가 매달 붙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 내 연봉으로는 집값 뭐 이것저것 내고 얼마 남지 않으니까 내 노후고 뭐 여행이고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들을 보면 막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더라고. 좀 질투도 나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알려드릴 돈 관리 방법을 통해서 돈 걱정이나 불안함이 많이 사라졌고 남들을 더 이상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돈 관리 방법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600만 가정이 경제적 상황이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백만장자가 나오고 또 백만장자로 달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백만장자라고 하면 솔직히 뭐 연봉이 낮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는 좀 막연하거나 좀 먼 이야기 같은데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봉과 관련 없이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잘 관리를 해서 백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financial peace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을 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방법을 하시려면 과 헤어지셔야 돼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 빚이거든요. 많이들 그러겠죠.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요즘 어딨냐. 뭐 또 누구는 막 그러더라고요. 뭐 레버리지 효과를 무시하는 말이냐 라는 소리도 들어봤었는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난 이제 빚과의 관계를 청산을 하겠다.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빚을 갚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지 이 돈 관리 방법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빚을 다 갚는 순간 마음의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기대감이 막 커져서 너무 신납니다. 자, 이 방법은 데이브 램지라는 재무 전문가 겸 베스트셀러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7 베이비 스텝을 만들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빚에 허덕이던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장본인이고요. 한 스텝 한 스텝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베이비 스텝 1. 베이비 스텝이라는 게 아직 경제적으로는 베이비라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 7을 도달하시면 이제 베이비는 아닌 거죠. 자, 비상자금 1000불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비상자금 1000불은 뭐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빚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빚을 갚아야 돼서 1000불을 모아서 차가 고장나거나 병원을 가야 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필수 돈 관리는 버젯을 하셔야 돼요. 예산 계획을 하시고 가계부 얼마를 썼고 정확히 어떤 거에 어떤 부분에 썼는지 정확하게 트래킹이 돼야 됩니다. 자, 베이비 스텝 2. 모든 빚을 갚는 겁니다. 집을 제외하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pen딩과 필요한 스pen딩을 정말 잘 구분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스pen딩만 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줄일 수 있는 건 또 줄이세요. 버젯에 맞춰 사는 거예요. 남는 돈은 다 빚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스노우볼 메서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눈덩이처럼 자그맣게 시작해서 굴리다 보면 커지는 그런 효과인데 갚아 나가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빚을 전부 다 리스트를 하는데 작은 액수의 빚부터 먼저 갚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갚을 수 있겠죠. 왜냐면 큰 거부터 하게 되면 큰 거 하나를 이제 태클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해나간다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골이 너무 먼데 있으면 포기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얼마 만에 다 갚냐, 얼마든 상관없이 최대 36개월 안에 다 갚는 겁니다. 최대입니다. 빨리 갚으면 빨리 갚을수록 정말 좋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학자금 8만 불을 갚았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스텝과 두 번째는 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돼요. 주위에서 매주마다 파티하고 남들은 맨날 나가서 외식하고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여행 갈 때 다 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멈추시고 사이드 허슬, 투잡을 뛰시더라도 인컴을 올리셔서 최대한 빚을 빨리 갚아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골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크레딧 카드 쓰는 게 뭐 도움이 된다, 크레딧 스코어, 뭐 포인트 이렇게 하는데, 리서치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를 쓰시면 10%에서 15% 정도 더 많은 비용이 나간대요. 그 말은 이제 더 많이 긁는다는 거죠. 뭐냐? 포인트를 모아야 되거든요. 뭐 3,000불을 쓰면 내가 10,000포인트를 받는다 하면 그걸 써야 돼요. 그 포인트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베이비 스텝 3, 3개월에서 6개월 비용 비상자금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큰 이머전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던가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정 비용, 집값, 뭐 가스 비용, 뭐 인터넷 여러 가지들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을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 베이비 스텝 4, 가구 소득의 15%를 은퇴자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매달 500불을 30년 동안 괜찮은 이제 펀드에다가 넣으시잖아요. 평균 매년 10%의 이득이 성장이 있다라고 하면 30년 뒤에 1밀리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펀드는 이제 401k,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01k나 이제 IRA에 넣으시면 되고, 이제 라트라는 게 있는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베이비 스텝 5는 이제 자녀 대학 자금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18년, 19년 동안 괜찮은 펀드에 150불씩 넣어주면 한 5만 불, 6만 불 될 수 있습니다.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즈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자금을 내시면 뭐 텍스도 좀 면제받을 수 있고요. 자, 6번 집 대출 빨리 갚기. 빨리 갚는 건 뭐 30년 동안 내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이 현재 없으시다면 이 순서에 따라서 베이비 스텝 5에 도착하셨을 때 집을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지 하우스 푸어를 모면할 수 있어요. 몰개지, 대출을 다 갚게 되면 그 남는 돈, 집값을 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는 돈이 많아요. 그걸로 더 투자를 해도 되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의 경제적 불안과 위험성은 더 낮아진다는 거죠. 집을 살 때 퀵팁을 드리면, 주로 이제 30year mortgage를 하시는데 15year fixed rate mortgage를 하시고 7년 안에 다 갚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자를 엄청 적게 냅니다. 자, 베이비 스텝 7, 부를 쌓으며 기부를 하기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만든 데이브 램지는 베이비 스텝 6를 다 하셨다면 빚이 없는 상태고 집도 다 페이오프를 했을 거고, 이 시기가 되면 나의 노후 자금, 그 15% 하셨잖아요. 노후 자금과 집의 가격 합쳤을 때 거의 1밀리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만장자가 되신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가고 있으면 빚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마음도 여유롭기 때문에 좀 넉넉하고 후하게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돈 관리의 가장 중요한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정체돼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남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나도 이런 게 사고 싶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박탈감을 느끼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 저의 가치는 어느 집에 사냐, 얼마를 버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대단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당당해지자는 거예요. 자, 이 베이비 스텝 7개를 봤는데 저도 이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베이비 스텝들을 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있어요. 여기서는 베이비 스텝 7에서 이제 기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거는 베이비 스텝 1부터 기부를 시작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 기부라는 게 돈이 엄청 많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진짜 연예인들이나 재력가들 보면 엄청나게 몇 억씩, 몇십억씩 뭐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돈이 많은 사람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여가 그 순간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좋겠지만 저한테도 좋아요. 제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구나. 굳이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이 돈 관리는 뭐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야 되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나만 돈을 모을 거야. 막 내가 돈을 계속 더 모아야 돼. 막 이렇게 막 쥐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내 부도 쌓아가면서 남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스텝 1부터 작게라도 기부를 시작해 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이 데이브 램지의 7 베이비 스텝을 돈 관리를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베이비 스텝 하나당 비디오를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혹은 데이브 램지 채널 링크를 제가 밑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를 많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그 경제적 자유와 그 파이낸셜 피스를 누리게 되셔서 마음과 그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고 넉넉하게 되셔서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